달러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달러 중괄호 안쪽에 뭐 특별하게 뭐 등호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달러 중괄호 안쪽에는 익스프레션이 오면 돼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가를 했을 때, 즉 계산을 했을 때 하나의 값이 딱 나오는 것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익스프레션은 변수의 이름 익스프레션 될 수가 있어요. 왜?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가 저장이 되잖아요. 숫자나 문자열이나 그런 값 혹은 불리한 값 그런 값들이 하나가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익스프레션이에요. 변수 이름은 익스프레션이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 혹은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와 같은 비교 연산들도 익스프레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하나의 숫자 혹은 하나의 결과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달러 중괄호 그 안에 익스프레션 식을 써주면 된다. 식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시간에 저희는 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number_input.jsp였었죠. 그래서 그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해요.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서버로 숫자가 전송이 될 거예요. 그 전송된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넘버 1과 넘버 2를 처리하는 JSP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number result.jsp죠. 자, 여기서는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청 파라미터의 캐릭터 문자열이 어떤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요청 파라미터에 대한 한글 처리예요.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의 값을 읽어오실 때는 request.get 파라미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request.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읽은 파라미터 값들이 우리가 숫자로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수인 경우에는 integer.parseInt, 그 다음 실수인 경우에는 double.parseIn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숫자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숫자들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JSP 태그입니다. JSP 태그고 JSP에서 선언된 변수들을 익스프레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EL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L은 달러 중괄호 이 안에다가 식을 쓰면 돼요. 자, EL에서는요 파람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넘버 1 달러 중괄호 파람 점 넘버 2는 달러 중괄호 파람 점 넘버 1 더하기 파람 점 넘버 2 이렇게 할까요? 이 한 줄이면 더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줄이면. 자, 위쪽에서는 더하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출 결과를 integer.parseInt에서 인티저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런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넘버 1 출력해주고 넘버 2 출력해주고 넘버 1 더하기 넘버 2 계산 결과를 출력을 했어요. 그쵸? 적어도 2줄이나 혹은 3줄의 코드가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파람이라고 하는 거는 EL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에요. EL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인데
EL에서 파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의미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점이라고 하시고 넘버 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은 무엇을 사용하시면 된다? 폼의 name 속성에 있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과만 볼까요? 입력 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페이지. 똑같이 5하고 4 이렇게 넣을게요. 5하고 4라고 넣었고요. 계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쵸? 이 EL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쪽에 있던 넘버 1이나 넘버 2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다?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넘버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EL에서 요청 파라미터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인데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EL을 써주고요. 파람이라고 하시고요. 파람 점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때 이름은 뭐다? 이때 이름은 input에서 name 속성에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백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공백을 넣은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파람 그리고 괄호 그리고 이름을 문자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요청 파라미터 값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두 번째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달러 파람 이게 요청 파라미터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로 넘버 1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람 대괄호 넘버 2 여기서 빼기로 계산해 볼까요? 빼기 달러 파람 대괄호 그 다음에 넘버 1 빼기 파람 그리고 여기는 넘버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 페이지 있죠. 결과 페이지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밑에 아마 5 빼기 4는 1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더 출력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서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중에서 넘버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이 자리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중에서 넘버 2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값을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등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1이라고 하는 값은 그 결과를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첫 번째 값 빼기 두 번째 값을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5 빼기 4가 먼저 계산이 되니까 계산 결과가 1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 자리에가 출력을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HTML에서 네임을 사용을 할 때요. 넘버 1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문자열일 뿐이잖아요. 그죠? 문자열일 뿐이죠. 여기를 1 이렇게 해도 돼요. 1 이렇게 해도 돼요. 파라미터의 이름을요. 1 빼기 넘버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얘는 뭐가 돼버리나요? 1 빼기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볼까요? 자, 이거는 마치 뭐랑 같아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1 빼기 넘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바에서는 이런 게 허용이 안 되죠.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이름이고 빼기 넘버라고 하는 수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바에서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HTML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HTML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임 속성에다 이렇게 주든 아니면 이렇게 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EL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객체에서 멤버 변수 값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값 읽어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방법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이름이 자바의 변수 이름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자바의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 방법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그 파라미터 이름이 자바의 변수를 만들어주는 그 관습과 동일하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제공을 합니다. 파람 점, 그 다음에 네임, 혹은 파람, 중괄호. 여기서는 반드시 이거 문자열로 쓰셔야 돼요. 문자열로 파람, 네임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곱하기와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꾸실 게 여기를 곱하기 기호로 여기만 곱하기 기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싶으면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결과는 이쪽에서의 이 결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겠으면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EL에서의 결과와 익스프레션에서의 결과가 같은 결과를 줄지 다른 결과를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되셨나요? 작성되셨어요? 네. 작성되셨으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볼까요? 여기 숫자 입력 폼에서 5, 4 입력하고 계산. 여기 제일 마지막 결과 보세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까지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여기는 5 나누기 4는 1.25다. 소수점까지 계산이 됐죠. 그렇죠? 자, 그거는 제가 첫 번째 파일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EL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은 정수고 2도 정수인데 나누기의 결과는 소수점까지 계산을 한다. 이거 마치 자바스크립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바스크립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줘요. 근데 익스프레션은요. 이거 순수하게 자바 코드거든요. 순수하게 자바 코드고
넘버 1은 데이터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 1은 인트라고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넘버 2도 인트라고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럼 넘버 1도 인트 타입이고 넘버 2도 인트 타입이면 나누기의 결과는 인트잖아요. 인트니까 이거 여기서는 나눈 목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EL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EL에서는 타입이 숫자, 문자열, 논리, 불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정수, 실수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면 실수 타입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누기의 결과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L을 사용하는 경우하고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 조금 이런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진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EL이든 스크립틀릿이든 스크립틀릿이나 EL이 계산하는 것은 브라우저가 계산을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서버에서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HTML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걸까요? 서버에서 계산이 다 끝나고 HTML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HTML만 클라이언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만들 때 여기 달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썼죠. 자, 이런 코드들이 응답에 있어요, 없어요? 응답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은 이런 문자열들을 응답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5 더하기 4는 9, 5 빼기 4는 1, 5 곱하기 4는 20, 5 나누기 4는 1.25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들과 BR이라고 하는 HTML 태그와 이런 것들을 HTML 코드를 전달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EL이 계산되는 곳은 어디냐면 서버에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에서 이런 EL, 익스프레션 랭귀지들을 다 계산해서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 자체가 브라우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5 더하기 2는 6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얘가 리스판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서 계산이 되는 거다? 서버에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는 숫자나 문자열이 딱 쓰여지는 거다. 서버 쪽에서 HTML이 완성된 다음에 그 완성된 HTML이 클라이언트로 내려오는 거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바 코드예요. 결국은 자바 코드인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게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EL은 익스프레션이나 스크립틀릿과는 달라요. 스크립틀릿이나 익스프레션과는 달라서 스크립틀릿에서 선언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JSP는 서버에서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JSP 파일은 웹서버에서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고요. 변환이 될 때 스크립틀릿 안에서 선언한 변수들은 이 자바 클래스의 언더스코어 JSP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될 때 언더스코어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서드의 안쪽에서 선언되는 변수. 여기에서 스트링, 파람, 1번는 하고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그다음에 int 넘버 1은 하고서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크립트릿 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변수들, 스크립트릿 안에서 선언하는 이런 변수들은 JSP 파일이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될 때 자바 클래스의 서비스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지역 변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변수들은 EL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EL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아무 변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따로 있어요. 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위쪽에 넘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넘버 1.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파람점 넘버 1이라고 하는 건 되지만 파람점 넘버 1은 되지만 넘버 1이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왜? 얘는 뭐니까? 얘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죠? 지역 변수는 EL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벌써 에러 나죠? 에러 나요. 그리고 HTML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HTML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새로 고침 아무리 해봐도요. 이거 적용 안 돼요. 얘가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출력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출력할 내용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BR 밑에 뭔가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립트릿에서 선언한 변수는 EL에서 사용할 수 없다. 주석으로 설명드리죠.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진짜 입력할 때 네. 원래 이게 소수점 입력은 따로 돼요? 됩니다. 자, 입력 폼이죠. 근데 여기 얘는 정수밖에 이렇게 입력이 안, 이 위쪽 아래쪽 이거는요. 위쪽 아래쪽은 정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씩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이거밖에 안 되고요. 직접 입력하면 돼요. 1.0. 그 다음에 여기 뭐 1.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용하면 여기에 숫자는 ABCD와 같은 문자열들은 입력이 안 되는데 입력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점이 있어요. 점. 넘버 타입은 이렇게 점이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볼까요? 잠깐만요. 넘버 타입이 되는 거 잠깐만요. 이상하다. 엣지에서 좀 볼게요. 엣지에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5가 안 되는군요. .5가. 그러면 이게 다른 뭔가가 있나 봐요.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스텝이요? 소수점 한 자리가 0.1, 소수점 두 자리. 그거는 그러면은 입력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좀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도 가능할 거 accept, alt, focus, press, disable. 미스. 필요가 없는 거고. place order, region, size. 그러네요. 적당한 게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여기를 0.1이라고 하면 0.1씩 증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0.01이라고 하면 0.01씩 증가가 되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다른 속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여기가 가능할 겁니다. 새로 고치 한번 해보고요. 여기가 0.1 단위로 이렇게 증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integer.parseInt에서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송까지는 제대로 된 거예요. 리절트 페이지로 요청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요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에서 요청 파라미터가 넘버 1은 0.1, 넘버 2는 0.2라고 돼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리절트에서 읽어드린 문자열이 여기가 0.1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는 0.2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integer.parseInt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지금 익셉션이 발생했다. JSP 파일에 21번째 라인에서 익스프레션 발생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그냥 바로 보여버리죠.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보여버려요. 그게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int라고 선언하지 마시고 더블이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parse 더블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EL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E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네가 정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이용하는 거여서 죄송합니다. 그 문자열을 실수 타입으로 숫자 타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여서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게 또 있었군요. 스텝이라고 하는 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제가 EL은 디렉티브 안에서, 디클러레이션 안에서, 스크립트릿 안에서, 익스프레션 안에서는 사용 못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HTML 컨텐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게 전부 다 HTML 컨텐트였었어요. 바디라고 하는 태그에 컨텐트로 문자를 넣었던 거죠. 그렇죠? 네. HTML 태그의 컨텐트로 EL들을 사용해 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CSS 스타일 속성을 만들거나 HTML에서 어트리뷰트 값을 설정할 때 EL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또 재밌는 게 생길 겁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